들어보기도 전에 나가고 그러는 거 아니에요. 영상 시대에 웬 라디오 하시겠지만 제 얼굴이 나가면 더 깜짝 놀라실지도 모릅니다. 밝고 건강한 유튜브 환경을 위하여 들리는 유튜브를 선택한 책책책 채널에 오신 걸 환영합니다. 오늘은 초등 입학생들을 위한 책 3권을 소개하려고 합니다. 초등학교 1학년 입학을 앞두고 여러 가지로 걱정이 많으시죠? 학교 생활에 적응은 잘 하려는지, 친구들과는 사이좋게 지낼 수 있을지, 초등학교 생활에서 공부만큼 중요한 것은 역시 친구 관계라고 할 수 있을 건데요. 친구 관계가 좋다는 건 마음에 맞는 친구가 많다는 뜻은 아닐 겁니다. 사람은 다양한 성향과 기질을 가지고 있는데 나와 비슷하고 마음이 통하는 친구들과만 친해서는 인간관계의 기술을 배울 수 없으니까요. 지금 초등 1학년이 사회에 나갈 때 가장 큰 경쟁력은 관계 기술이 될 것이라고 전망합니다. 인공지능이 할 수 없는 영역은 사람과 사람 사이의 갈등과 분쟁을 해결하는 일이 될 테니까요. 사람들은 다 나와 같지 않다는 사실, 성향과 기질뿐 아니라 처한 상황과 환경이 다르고 거기에서 전혀 다른 생각과 행동이 길러진다는 사실을 이야기해주는 3권의 책을 읽으며 초등생활에서 가장 중요한 관계 기술을 배워보는 건 어떨까요? 첫 번째 책은 비룡소 난 책 읽기가 좋아 시리즈 너 그거 이리 내놔입니다. 주인공은 덩치 큰 압델에게 매일 점심 빵을 빼앗겨서 죽을 맛입니다. 자신이 제일 좋아하는 초콜릿빵인데 압델은 마치 맡긴 물건 찾아가듯이 당당하게 빵을 빼앗아 갑니다. 압델의 덩치에 굴복하고 자신의 빵을 지킬 수 없다는 사실에 주인공은 낙심하죠. 그러나 압델의 횡포를 알아챈 친구 피에릭의 도움으로 더 이상 빵을 뺏기지 않게 되었습니다. 그런데 왜 기쁘지 않은 걸까요? 그리고 왜 압델은 점심빵을 빼앗아 갔던 걸까요? 그동안 관심 갖지 않았던 압델의 상황이 신경 쓰이기 시작하면서 주인공은 압델과 자신이 그리고 압델과 반 친구들이 잘 지낼 방법이 무엇인지 고민합니다. 어떤 방법이 이들 모두에게 평화를 가져오는지는 책에서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이지현이 쓰고 한길사에서 낸 옆집에는 누가 살고 있을까입니다. 꼬꼬닥은 이사온 옆집이 수상하기만 합니다. 낮에는 집에 없고 집 주변에 이상한 웅덩이를 파놓는 것이 뭔가 범죄의 온상 같아 보였습니다. 하지만 옆집에 온 이웃은 야행성 올빼미였습니다. 자신의 관점과 입장에서만 생각하니까 야행성 올빼미의 모든 행동이 의심스럽게 여겨졌던 것이죠. 더군다나 올빼미는 자신이 가장 좋아하는 노래의 가사를 쓴 시인이었다니 꼬꼬닥의 오해는 이만저만 잘못된 게 아니었습니다. 자신의 판단 기준이 절대적인 것이 아니라는 것, 잘못된 기준에 얽매인다면 인생에서 가장 중요한 것을 놓칠 수 있다는 메시지를 꼬꼬닥은 배운답니다. 마지막은 책 읽는 곰이 출판한 고마워요 행복한 왕자입니다. 이 글을 쓴 시미즈 치에는 귀가 들리지 않는 아들을 키우면서 동화를 쓰기 시작했다고 합니다. 아이들이 편견과 차별에서 벗어나 자랄 수 있도록 도와주고 싶다는 작가의 바람이 작품에 잘 담겨 있습니다. 유이치는 보청기로 세상의 소리를 분간하는 청각 장애인입니다. 학예회에서 자신이 좋아하는 행복한 왕자를 공연하기로 하는데 왕자를 돕는 제비 역할을 꼭 맡고 싶어 합니다. 몇몇 아이들은 유이치가 잘 들리지 않기 때문에 제비 역을 맡는 건 무리라고 반대하죠. 하지만 겐타와 아이리가 유이치를 응원하며 마침내 제비 역을 맡게 됩니다. 그렇다고 제비 역을 소화하는 게 쉬운 일은 아니었습니다. 부정확한 발음을 교정하는 일이 만만치는 않았던 것이죠. 유이치는 자신의 장애를 문제 삼지 않지만 그렇다고 장애를 봐주는 것 없이 자신이 맡은 배역을 잘 소화할 수 있도록 도와준 겐타와 아이리 덕분에 감동적인 무대를 선보입니다. 유이치는 자신과 겐타,
아이린에게 우정이라는 소중한 선물을 안겨준 행복한 왕자에게 감사한 마음을 전하죠. 초등학교에 들어가면 몇몇 마음에 맞는 엄마들이 그룹형을 해서 운동도 같이 하고 과외도 같이 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형제가 없는 아이들이 많은 요즘 형제처럼 허물없이 자라는 친구들이 있는 건 좋은 일이라고 생각합니다. 하지만 그런 그룹핑이 배타적인 성격을 띈다면 한번 생각해 보시기 바랍니다. 과연 비슷비슷한 친구들만 만들어주는 게 나의 아이에게 힘이 될 일인지를 말이죠. 미래의 가장 큰 경쟁력은 관계 기술이 될 것이라는 사실을 잊지 마시기 바랍니다. 인공지능이 범접 못할 이 기술은 다양한 친구들과 함께하고 다양한 상황 가운데에서만 배울 수 있습니다. 오늘은 초등학교에서 가장 중요한 관계 기술을 키워주는 창작동화 3권을 살펴보았습니다. 들어주셔서 감사합니다.